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급 지금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네요. 거래 절벽을 넘어서 이제 거래가 아예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실종 상태까지 왔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상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울 가능성 또한 높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역대급으로 위축된 것은 급격히 오른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가 그 여파로 집값까지 또 하락을 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는 좀 돼야지 정상화 귀다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시장 계속해서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관망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투자처 보시고 전략 지금부터 세워나가셔야 되니까 함께 그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핫 이슈 저희가 함께 점검을 해드리면서 좋은 전략 같이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투자처 정보들 역시나 준비해왔고요. 오늘 이곳들로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갈 곳은요. 서초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수요층이 몰리고 있는 곳이니까요. 이곳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도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역시나 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궁금증 함께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지금 2022년도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들 힘들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어떤 그 상황인지 좀 막막하게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부동산 거래량 정말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와중에도 일부 규제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된 지역들 위주로 다소 이제 급매물성 물건들이 가격은 빠지지는 않고 일부 지역들 위주로 물론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어야 되긴 하겠죠. 그런 지역들 주변으로 이제 좀 바닥에서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또 실정을 이어지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지역들이고요. 이번에 규제가 해제가 된 지역들 위주로 많은 지역에서 거래가 동반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다소 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얘기와 같이 함께 오늘 또 11월 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 11월 말에 또 나오는 그 큰 이슈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또 지역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1월 이제 부동산 이슈 체크 보자면 내년 초에서부터 일부 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들이 일부가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내용들, 특히나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들이 올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되었던 것들처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임차인들에게 보다 또 안전한 안전장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대인 쪽에서는 어찌 보면은 조금은 다소 반갑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적으로 네, 서로 간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네, 내년부터는 또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전세 사기라든지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네,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일부가 개정이 됩니다. 자, 과거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임대 계약 이후에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네, 담보권 설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 이 과거에는 특약이 이런 부분들이 특약으로가 들어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내용들과 같이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내용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년 초에 임대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그리고 은행의 선순위 설정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요 부분들 때문에 말이 많았죠. 네. 뭔가 그 등기 이전 당일날 네, 이렇게 담보권 설정이 되거나 은행권의 선순위 설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피해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 요청. 네,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네, 또 그 임대인의 이런 그 세금 체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열람을 하고자 할 때 임차인들이 이제 과거에는 허락을 구했어야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큰 틀은 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수도권의 3기 신도시 첫삽. 네, 인천 계양지구이죠. 인천 계양지구가 올해 15일 정도에 첫 삽을 떴다고 합니다. 이제 뭐 내년 상반기 이렇게 이뤄서 뭐 창릉지구라든지 남양주 왕숙지구 이렇게 계속해서 3기 신도시가 하나둘씩 첫 삽을 뜨게 될 예정이고요. 일단적으로 가장 빨리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의 계양 테크노밸리와 함께 같이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인천 계양지구가 첫 삽을 떴다라고 하는 내용들. 2026년도 상반기에 입주 목표를 두고 있고요. 약 17,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1.6배 정도 규모로 계양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면적만 하더라도 약 69만 제곱 정도 사이즈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는 마곡이라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죠. 마곡이라든지 또는 상암동 DMC와 같이 함께 연계를 해서 정보통신기술 ICT와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 산업을 유치를 시켜서 일자리를 대폭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양 테크노밸리 사업과 3기 신도시가 같이 동반 진행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리고 네 번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 왕숙지구라든지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이렇게 세 개의 추가적인 3기 신도시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죠.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김포공항이나 서울 마곡 라인들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물론 부천의 대장지구 라인들도 상당히 가까운 쪽에 속하긴 하지만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접해 위치하고 있으면서 인천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서울과 굉장히 인접하면서도 너무나도 낮은 금액대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계양지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천 대장지구보다는 그래도 인천 계양지구 쪽 라인으로 청약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대장지구에는 없는 테크노밸리가 바로 이 계양지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공급이 되는 아파트 공급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또 가져지고 받고 있기도 하고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어찌 보면은 이번에 뭐 하남이라든지 경기권에서는 일부 하남 쪽 라인들 그리고 서울권은 아직은 해제는 안 됐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역들이 이번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과 그리고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의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또는 풀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청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청약 통장의 유지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만 하는 부분들인데 네, 가입 후 6개월 이상으로 네, 되는 부분들. 이거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네, 두 개의 양쪽에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인 지역들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주택 세대주만 네, 청약이 가능했었죠. 하지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대원 전원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뭐 10% 정도의 차이이긴 하지만 10%에서 서울 같은 경우 20% 차이 나는데요. 10% 20%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일단 중도금 대출 보증 세대가 한 건만 가능했었죠. 조정 대상 지역은. 그리고 50%. 근데 중도금 대출 보증 세대당이 약 2건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60%로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실행 시 해당 주택의 준공 후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하지만 요거는 전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 조건도 없어지게 되죠. 주택담보대출 50에서 60%인데 60에서 많게는 70%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60%로 고정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 근데 한도가 60%로 상향이 되고요. 양도세 2주택자들의 기본 세율이 이제 중과되는 것들을 알고 계시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0% 또는 3주택자 같은 경우에 30% 중과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중과세율 없이 양도 차익에 따라서 6%에서 45%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보유 그리고 2년 실거주를 충족을 해야 되죠. 1주택자일 경우에.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없이 보유 2년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의 장특공 미적용되는데 이제 다주택자의 장특공제가 장특공 이런 공제가 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30%까지도 장특공이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기타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분양권 전매 제한, 뭐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1년 이런 것들이 다 완화가 돼요. 다 보시는 것처럼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요. 비규제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요.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는 거.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점점 규제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한강권 라인에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들도 많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내가 대출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리게 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으니까 내 집 마련하실 때 가장 또 큰 혜택을 받아보시면서 또 한강권 라인이라든지 또는 주요 요충지들 있죠. 그런 지역들을 미리미리 해제된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서 체크를 필히 해두시면서 내 집 마련하실 때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나 이제 점점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점점 바닥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누그러질 때쯤 되면은 이 적응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직은 뭐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거래량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해제된 지역들 위주로 혜택들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시크릿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이번 12월 달에 좀 부활할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가 12월 달에 정상화로 부활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것이 없어지기 전에
네, 받아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시크릿 정보로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무료 세미나를 항상 또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대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호선 교대역의 1번 출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오셔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저희가 대면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있죠. 2638-3994번으로 전화를 주신 후에 필히 예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먼저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제 세미나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방금도 말씀해드렸지만 이야기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곳 어디일까요, 이사님? 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또 크게 한강권과 강남권 라인들이 또 일부 국지적으로 방어에 항상 나서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항상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대폭으로 상승하고 빠질 때는 주변에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천천히 빠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강남 3구 중에서도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에 속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들은 많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기 직전 단계인 이제 바닥 라인에서도 이런 서초구 라인들이나 강남구 라인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 라인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벨트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과 교통면에서도 상당히 우월한 그런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3호선과 9호선, 7호선, 4호선, 2호선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에다가 신분당선 라인들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붙어 있는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매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큰 세 개의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임차인들 수요가 항상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들의 수요에 따른 투자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권역이라는 거. 그리고 왜 이런 서초구나 강남구 지역 라인들이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수밖에 없느냐면 자, 이런 주변의 생활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다른 지역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이런 지역이 사실 흔히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군이면 학군, 그리고 상권,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개발, 그리고 상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차 수요, 거기에다가 대형 업무타운과 대형 병원과 그리고 대형 백화점 라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고속도로 라인들까지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교통적인 측면과 도로망과 주변의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웬만해서는 거의 부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한번 지어지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생활에 필요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입지가 정말 입지 깡패라고 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이런 인프라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권역에 살고 있다 보면은 사실 웬만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정보사부지의 개발도 상당히 또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호재 중에 하나인데, 정보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그 지상에 있었던 정보사부지가 이렇게 대형 업무타운으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4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금융과 바이오 산업 등등이 대체적으로 많이 집약적으로 그 한 곳에 몰려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차 GB센터보다도 면적 자체도 더 상당히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양질의 직장군들이 발달하게 될 수가 있는 그런 개발도 바로 이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개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경부고속도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하 사업 이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경부 간선도로망들의 지하 사업들이 보다 조금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상부에 있었던 도로망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상부의 교통망들은 이렇게 왕복 12차선으로 지하로 내리고 지상부에는 공원과 그리고 스마트 그린 시티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상부에 있었던 이렇게 단절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인프라들이 또는 SOC 사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결과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개발은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인근 강남구와 서초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개발들이 앞으로 하나둘씩 완성이 되거나 또는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현대차 GB센터 개발로 인해서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였죠. 그래서 이렇게 간선도로망이 지하 사업이 구성이 된다면 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인접지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시 묶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이전에 선점을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뱅뱅사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 용도 지역 상향이 진행이 되면서 토지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도심 기능을 강화시키는 주민 기반 시설들이 대폭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초동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룸 정도 사이즈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네, 한 5억대 중반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7, 8천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있겠죠. 대략적으로 3천에 150에서 16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2억대 중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길 건너편 역삼동입니다. 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지적인 방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권은 사실 전세가라든지 매매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송파권에 비하면 상당히 크게 잘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지역들은 다시 방어를 하다가도 다시 부동산에 좀 뭔가 온기가 다시 또 활성화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또 급반등하는 그런 지역이죠. 왜냐하면 일단적으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직장군들이 상당히 잘 받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웬만해서는 강남 3구 안에서도 특히나 이제 이 역삼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테헤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그런 산업군들은 웬만해서는 타격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산업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항시 고정적으로 발생이 되고 유동인구도 항상 많이 발생되는 곳 중에 하나이죠. 자, 제가 왜 역삼동을 추천드리냐면 현대차 주빌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많이들 묶여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 투자하기도 상당히 쉽지도 않고요. 영동대로 개발과 현대차 주빌센터 필두로 한 마이스 산업들이 많이 있는 요 삼성동 라인들에 대부분 다 뭐 개발이 집약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이런 개발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측으로는 삼성동 개발을, 좌측으로는 서초구의 개발을 양쪽에서 둘 다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 심리뿐만 아니라 투자하시기에도 아직은 규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현대차 GB센터뿐만 아니라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상당히 크게 들리죠. 일자리 창출 효과가 120만 명 정도 나타날 예정이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현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반등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반등할 수 있다. 굉장히 또 큰 사업비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착공 5월에 재작년 5월에 들어갔고요. 현대차 15개, 15개의 계열사가 하나로 다 집중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경제 파급 효과도 천문학적인 수치, 그리고 창출 효과도 현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상주 인구보다 더욱더 많은 수치를 가지게 될 예정이고요. 완공 목표가 2026년도이니까 앞으로 3, 4년 정도 후라면 또다시 이런 삼성동 개발로 인해서 후광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 역삼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하로 구성하면서 이렇게 많은 철도와 이런 도시 철도망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곳이 없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5, 6년 후에는 이 지역들의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정말 천문학적인 수치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좋은 교통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신분당선의 연장선이 이제 강남에서 용산으로 이어진다든가, 또는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바로 이 삼성동으로 교차하게 된다라고 하든가, 위례 신사선이 2027년도에서 8년도 정도에는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으로 향한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보다도 최소 5개 노선 정도의 이상이 추가적으로 강남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 심리 또한 예상을 해보시면서 강남과 서초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금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액대는 1.5룸인데요. 상당히 넓은 1.5룸입니다. 틈새 시장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1, 2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4억 6천대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한 6천에서 6,500 정도, 오피스텔 정도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전세 안고 대출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1억 한 7천에서 많게는 한 2억 정도 투자를 해보신다면 월세 3천만 원에 120에서 많게는 한 150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월세가 희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까지 알짜 투자처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금 상황에 맞춘 전략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뒤 2부에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의 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역시도요, 여러분들에게 가치 높은 부동산 투자처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2부는 특별하게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다 열어져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잠시 뒤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부터 분석해 볼게요. 두 지역 정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강남 4구 중에 한 곳인 곳입니다. 강동구로 저희 갈게요.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 드릴 텐데, 고덕동은 이제 교통 호재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정보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는 서초로 갈게요. 양재동에서는 다세대 주택 정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지역에 대한 정보도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부터 저희 갈게요. 자, 1.5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 공원역에서 도보로 1분이면 만나보실 수 있는 초초초초초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전문가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또 지구촌 또 축제인 이 월드컵이 또 개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축구를 보고 있고 또 이러한 축제를 계기로 또 세계 경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이 또한 또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도 상당히 눈에 띄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도 좋지만 요즘 시장 상황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상구들이랄지 또 대형 개발들을 품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은 아무래도 요즘에 최근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바닥 수준이라는 그런 심리가 적용을 했고 LTV의 대출 규제 완화랄지 조정 대상 지역이 또 해제가 되면서 일부 해제된 지역들을 위주로 다양하게 금매성 물건들이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상당히 많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 더 좋아지겠죠. 앞으로도 또 더욱더 좋아져야 되는 것들이고 내년이나 또 내후년에도 점점 이렇게 정비 사업이랄지 서울시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개발의 진행 방향성을 따라서 또 좋아지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현재 시장 방향성을 보자면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입지가 주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 안에서도 저평가가 되어져 있고 앞으로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되는 지역들, 과연 이 지역이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지 그런 것이 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개발이 많은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지역이죠.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이죠. 고덕동도 상당히 이번에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거래가 상당히 또 활발히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들도 앞으로 반등의 그런 기조를 또 보이고 있고 금매성 위주로 많이 좀 거래가 되고 있지만 현재 거래가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활발해질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눈여겨보아야 할 또 지역이겠죠. 강남 상구 외에도 강동구에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고 있는 또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9호선 이 샘터공원역이죠. 우선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9호선이 지나간다라는 점이죠. 9호선도 지나겠지만 또 9호선 역세권과 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초역세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보로도 코앞에 있습니다. 걸어서 1분 정도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지하철 역세권이 바로 앞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또 가지고 있고요. 이 지역의 1.5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러한 노후된 지역들 자체는 대지 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대지 지분 자체가 한 6평 정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대지 지분도 또 가지고 있는 뿐더러 또 넓은 구조의 1.5룸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수요가 상당히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또 가지고 있고요. 자, 가격대가 4억 7천에서 4억 7천5백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노후된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개발이나 앞으로 이것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같은 경우가 2억 원대 초반대,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이면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신속통합 기획이나 재개발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라면 상당히 높은 현재 점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덕동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그 귀추가 상당히 주목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9호선 연장선이죠. 지하철 그냥 호선이 아니고 9호선의 연장선을 또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고덕 업무단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현재는 없지만 이제 현재 준공을 하나 둘씩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업무단지가 생겨나죠. 다양한 업무처가 생겨나면서 그렇게 업무처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들 그 지역의
직장군이 많아지고 상업시설이랄지 덩달아서 같이 주변의 인프라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단지가 대형 규모로 생겨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직주 근접의 입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재개발 가능성이 유망해야겠죠. 현재 서울시에서는 뭐 모아타운이랄지 또 신속통합기획이랄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의 어떠한 방향성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러한 노후도와 함께 주거 지역 점수 자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은요, 샘터공원역 9호선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아래쪽에 고덕의 신축 아파트 매집 지역들, 또 우측에 미사 신도시랄지 이러한 신도시들 자체가 도시화가 너무나 잘 되어져 있어요. 아파트 단지들이 워낙 대형 규모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뭐 인프라 시설들, 뭐 학군들, 교통망들, 거기에 또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까지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이것이 하나둘씩 완성이 되고 교통망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고 뭐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고 9호선의 연장 사업이랄지 업무타운이 생겨나고 도시화가 너무나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강남 4구로서의 그런 목적성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강변북로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제 강변북로의 지화 사업을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강변북로의 지화 사업이랄지 또 간선도로망들이 대부분 지화가 되고 있잖아요. 동부간선도로나 뭐 서부간선도로 이런 또 강변북로와 함께 이런 고속도로망들도 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화 사업 자체가 그만큼 막대한 투자가 되고 있고 그만큼 이러한 지화 사업 자체에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투자금 자체는 그대로 토지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물이 토지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간 게 있으면은 나오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 비용 자체가 토지로 들어간다는 것. 그 주변 지역들은 상당히 이러한 값어치 기대를 바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또 충족을 시켜주고 있고요. 고덕 2-2지구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노후도가 가장 또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역세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향후 들어오는 고덕 비즈밸리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최고의 입지를 현재 자랑을 하고 있고 주변의 교통망들도 함께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뭐 지하철, 학군, 녹지, 또 이런 노후도 그리고 주변에 이런 도시화가 진행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요건들 거기에 업무타운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점수들을 상당히 높은 점수를 현재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너무나 잘 가지고 있고요. 또 서울시 2040 플랜에서도 이러한 35층 규제가 또 폐지가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앞으로 재건축을 앞두는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이 초고층 건물들이 상당히 슬림화될 수 있는 이러한 이쁜 건축물을 상당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강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 위쪽에 이제 고덕 비즈밸리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는데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죠. 뭐 R&D, 연구, 그밖에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돼요. 한두 기업이 아니고 150여 개 기업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지역 안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을 더욱더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9호선, 뭐 8호선, 5호선 연장 사업을 무조건 이제 이런 강동구 자체도 연장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노선들이 이곳에 또 이제 배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속도로망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또 고속도로까지 이러한 대형 규모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이러한 대형 규모의 개발 소식들도 결국은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또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형 개발의 규모의 이런 도시와 함께 교통망의 개발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자체가 4억 7천에서 4억 7천5백만 원에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임대 사업자가 앞으로 향후 부활을 다시 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꾸준히 누리실 수 있고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임대 사업자가 부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이제 장기나 단기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다양하게 다시 또 부활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6천에서 현재 2억 6천 5백만 원대 현재 흡수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억 원대 초반,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이면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들에 투자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금액을 또 가지고 있고요.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만 요즘에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 3천에서 한 5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월세 한 100에서 120까지도 충분히 수익률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에 위치한 1.5룸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도 톡톡히 기대해 보실 수 있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세제적인 부분들이 또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입니다. 저희 문자로도 문자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요. 이번에 문자 상담 같이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보내주셨는데 끝번호 5488님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2년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어졌는데 현재 분양권 상태인 주택의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득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필수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그런 또 기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그렇죠. 잔금을 앞두고 있으신 거면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11월 14일부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양권 상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득 시점 자체가 잔금이나 또는 등기 중에 빠른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11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또 양도소득세도 상당히 중요해요. 양도소득세의 주택수의 합산 기준 자체가 분양권 자체는 분양권을 당첨받은 날부터 주택수의 계산이 되기 때문에 또 취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계산이 또 다르다는 것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또 도움 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26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현재 거주 중인 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아직 임대 기간 중에 이사를 결정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계약 기간이 전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요즘에는 상당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사는 해야 되겠고 날짜는 잡혔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을 또 이용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이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대항력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도 계약 기간 이후에 이자랄지 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필요한 그런 금액이랄지 그런 것들을 손해배상으로 다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방법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사를 또 결정해야 하는데 다양한 문제들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고민들 저희가 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고민도 좋아요.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전화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처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서초구에 위치한 또 양재동이죠. 양재동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지역으로 꾸준히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이 또 공시지가나 그런 것들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은 앞으로 서초구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3호선과 이제 신분당선 양재역을 또 이용할 수 있고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해져 있고 거기에 또 GTX 라인이 들어오잖아요. 양재역은 GTX 라인 자체가 C 라인 자체가 양재역으로 또 추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 가지고 있고 원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아무래도 넓은 테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1인 가구, 1인 가구가 머무를 수 있는 주택의 수요가 상당히 넘쳐나는 지역이고 그러한 니즈를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 자체가 3억 2천에서 한 3억 3천만 원 정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고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실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금액 자체도 소액적인 부분 한 4천에서 5천만 원이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풍부한 이런 서초구 양재동의 이런 투자 금액 자체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남 상구죠. 강남 서초, 송파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바로 또 양재동으로 분류를 되어져 있고요. 현재 직장인이 너무 많아요. 직장군도 많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명한 맛집이나 먹거리들, 또 직장군들, 교통까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임대를 갖추고 있는 지역적인 또 입지를 충분히 다지고 있고요. 교통과 일자리 인프라 시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위쪽에 강남역과 또 아래쪽에 판교랄지 주변의 지역으로 바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일자리 시설들이 널리 깔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3호선과 신분당선 아래에서 올라오는 신분당선도 가지고 있고요. GTX C라인이 양재역으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R&D 역사권이랄지 상당히 업무처가 많고 주택이 많고 또 양재천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소들 자체가 주변에 양재천의 카페거리랄지 이러한 명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이곳으로 또 불러들여오는 장점적인 요소를 너무나 또 잘 갖고 있죠. 입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역 주변으로 위쪽에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강남역이랄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재 R&D 단지랄지 강남역이 한 정거장 안에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무수하게 많은 강남권의 이동성도 한 정거장 안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너무나 잘 되어 있잖아요. 이동하기 편리하게끔 지하철을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고 버스 또한 상당히 많은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중요한 편리한 부분을 또 제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재역에서 강남역 비록 한 정거장 차이죠. 지하철 한 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형 개발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들이 좋은 곳은 그만큼 막대한 기업들의 투자 비용이 이 지역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금이 과연 어떻게 회수가 될 것이냐. 회수라는 것은 그것들이 이제 토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답변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들, 용적률이 좋아지는 이러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여건들의 개발들도 무수하게 많이 발전되어져 있죠. GTX 말씀드린 양재역으로 들어오죠. GTX 양재역으로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사람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많고 직장군이 많고 주거시설 좋지. 너무나 좋은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양재역으로 GTX C라인 자체가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보여주고 있고 신분당선 또한 아래서 판교에서부터 올라오지만 판교의 대형 업무타운들, 강남의 업무타운들, 또 용산의 업무타운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신분당선도 연장 사업이 진행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런 신분당선 외에도 대중교통 외에도 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개발들, 대형 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입지해 있는 것을 바로 양재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의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 금액을 생각하신다면은 한 4천에서 한 5천만 원이면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월세 수익률도 좋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수준에서 한 100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월세 수익률도 따져보신다면 상당히 수익률이 좀 높은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재동도 만나봤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좋은 타이밍에 좋은 전략 세워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양재동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개발 호재와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미나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하셔서도 다양한 정보들 얻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부동산 한번 계획해 보시기
두시길 바랍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후에 신청해야 하는 이 한강변 기후의 땅을 주제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점해야 하는 그 기후의 땅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날짜하고 시간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세미나 이약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0263839994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